이 정순신 아들에 대한 이 국회에서의 이 관련자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반포고 민사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다 나와서 오늘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함께 보시죠. 정순신 아들이 전학간 반포고 교장이 나왔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낙인 효과가 있을까봐 난 잘 모른다. 낙인 효과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교장이라는 사람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피해 학생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 잘 나간다고 하는 학교 교장 수준이라는 데서 일단 넘어집니다. 예.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을 간 반포고 교장이 학폭 이력으로 전학을 온 학생을 따로 관리하냐 물었더니만 낙인 효과가 된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반포고 교장. 전학 온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 교육 관계자들을 다 불렀어. 그 여기서 반포고 고은정 교장은 자, 이 정순신 아들이 강제 전학 집행 정지가 최소 8선 사건을 알고 있냐 물었더니만 모르고 있었다. 자신은 2019년 9월에 부임했고 아들은 2월에 전학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학폭으로 전학 오는 걸 몰랐으면 교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했더니 학교에는 전입하는 학생이 항상 많다. 학폭으로 학교에서 보호받는 애들이 몇 명이 다니는데 모른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뭘 반응을 그렇게 하냐. 당신이 모르면 교장이 왜 있냐 했더니 학교에 학폭으로 관리받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교장이 한다는 말이 학폭을 저지른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낙인 효과? 교장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잘 아는 사람은 학급 담임 선생님? 이 낙인 효과를 왜 가해자 낙인 효과를 걱정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자, 정순신 아들이 졸업하면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했는지 물었다. 교장은 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당시 기록 삭제를 심의한 의원 중에 정순신 변호사 측 관계자가 포함돼 삭제를 도운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억측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장은 이 자치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는 학부모 5명, 학교 내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는 외부 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이번에는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교육부 차관한테 왜 몰랐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정시 수시 중 어떻게 입학했냐를 물어봤고 서울대 측에서 파악해보겠다는 말을 했는데 서울대 핵심 인사는 물론 교육부 그 누구도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서울대 재학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랬더니 장 차관은 개인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 규정을 넘어서 강제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 변호사들이 수시로 갔습니까? 정시로 갔습니까?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한다. 일단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 변호사 아들은 정시로 입학했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그래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이번에는 민사고 교장님의 답변입니다. 빨갱이는 일상 용어다. 민사고 교장의 황당 답변. 이분이신가 봐. 민족 사관고 재학 시절에 정순신 아들이 타인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학교 교장이 그건 아이들의 자유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잖아요. 라고. 야, 쩐다. 와, 쩐다, 쩔어. 민사고 교장, 빨갱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 이 빨갱이 등과 같은 인신공격성 혐오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민사고 교장이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빨갱이들의 발언이 학폭이냐? 라는 추가 질문에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 예. 빨갱이란 말이 폭력 아니냐? 김대중한테 빨갱이라고 이게 폭력 아니냐고 묻자 한 교장은 다음처럼 하겠다. 나는 그 사용을 안 해서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 그렇게 깨지는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랬더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민사고가 얼마나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났구나. 예. 중립을 지키는 건 필요하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지만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물론 판례에서도 빨갱이와 같은 혐오 발언은 용인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이 민사고 자체 내에서도 빨갱이를 문제 삼았어 지금. 그러니까 교장이라는 사람과 민사고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생각이 다른 거야. 민사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에서조차도 빨갱이 표현에 대해서 폭력으로 판단해 강제 전학을 처분했는데 교장은 아니라는 거야. 제주도에서 온 돼지 XX, 빨갱이 XX의 한 행위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다. 그래요. 이건 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 이건 그 민사고 교장님이 아마 이제 뭐 윤석열 정부니까 약간 깡좋게 나가신 것 같은데 애들 교육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웬만큼은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왜냐면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애들을 야 빨갱이라고 말해라고 가르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애들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서로 간에 어떠한 표현으로 서로 관계를 유지시키냐에 있어서 빨갱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어른들 사이에서 어른이 빨갱이 짓을 해서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어린애들 사이에서 뭐 경향신문 읽었다고 빨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그리고 백도 좋은 애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환경에서 보면은 그런 식의 표현을 교감이라는 사람이 교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별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면은 저 고등학교가 상당히 사상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우파 이념에도 걸맞지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편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런 거는 우파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애들 있는 데에서는 저런 정치적 편향성이 나오질 않길 바랬는데, 보통 좌파들이 저래서 문제인 거는 봤지만 우파가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와갖고 빨갱이가 별 문제 아닌데 이래버리면 교장이라는 사람이 그럼 저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어느 정도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냐. 민사고라는 곳에서 의외로 그 교육 환경이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우파 사고방식을 폭력적인 것까지 단계로 갈 때까지도 방관하는 수준의 교육을 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의 기득권자가 인사 파동이 일어나고 정부에도 부담이 될 정도로 난리가 난 사건인데 교장이라는 사람의 문제의식이 전혀 저렇게 없다라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야. 이거는 지금 반대로 보면은 뭐 전라도에서는 뭐 야이 무슨 극우 새끼야 이러고 뭐 욕해도 된다는 거야. 일상적 용어라고 하는 건 좀, 교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 빨갱이가 일상적인 용어인지 특수한 용어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정말 진짜 우리나라 시스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586 세대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뭔가 좀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는 못 가는 것인가. 어쩌다 저런 분들이 이렇게 우파 망신을 시키고 있는 꼴인데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 예. 애들 사이에 이런 표현이라는 거를 그냥 은호서고 비어만 써더라도 선생들이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빨갱이란 거를 일상용어로 해서 애들끼리 막 쓰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젠장 먼저 나라가 그러면 뭐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갱이지 그렇게 치면.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거는 적어도 좀 권력자이거나 좀 힘이 강한 대상이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같은 학생끼리 그런 표현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인정한다는 교장 선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의 빨갱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진짜 씁쓸한 수준까지 와 있다 진짜. 이건 진짜 막장이라는 말. 서울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에서 뭐라고 하냐. 정순신 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점인지는 말 못해. 서울대는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감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보통의 이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학교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1점 감점하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최대 감점 점수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각각의 과,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1점 감점이 많이 아니라 1점 이상일 수도 있다 라고는 말을 했어. 그러면서 앞으로는 카폭 가해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생각하겠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면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1점이 아니야. 이게 왜냐면 보통의 징계라고 하거나 뭐 이런 1점짜리들은 그냥 뭐 애들 이렇게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수업 등교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너무 선생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준이지, 강제 전학이라는 거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옛날 기준으로 거의 퇴학급 전급이야. 퇴학 전급인데 엄청 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징계를 달랑 1점 감점하면 씨 그만 조인트 까이고도 난리가 나지. 근데 지금 서울대에서는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 보면은 사실 그 이상을 지금 했다는 얘기인데 서울대도 입장이 곤란한 게 1점만 감점해도 사실 탈락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줬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붙었어? 뭐 수능 만점이야 이러고 수능 점수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 학생이 알고 봤더니 수능 점수가 별로야 라든지 알고 보니까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러면 서울대가 더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빽보고 합격시킨 셈이 되니까. 근데 나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거든. 왜? 밝히지를 않으니까요. 밝히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학생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빽만 보고 합격시켜준 거 아니는 의심을 이렇게 딱 좋은 케이스가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 이런 사례가 우리가 이전에 이제 정유라 사태 때는 애를 갖다 그냥 그렇게 완전히 망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조민 사태 와서는 학교랑 뭐 이런 애들이 막 버티기에 들어가. 얘네들이 다 좌파 카르텔이 깔려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뭐 공개 못하겠다, 뭐 법정으로 소송 결과 보고하겠다 이러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니만 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국회까지 끌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린 못 밝히겠다 이러고 버텨요 막.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이미 조민 사태 때 보여준 게 뭐야? 이거 뭔가 있구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뭔가 있지 않고선 저렇게 서울대나 고등학교에서 뭔가 당당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뭘 숨기려고 하고 못 밝힌다, 법적으로 가린다. 니들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그렇게 잘 가렸으면 야 정유라가 그렇게 빨리 학력이 날아갔겠냐? 아니 정유라 날릴 때는 재판 하나 보지도 않고 날려놓고서는 조민이나 정순신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까지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아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데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도 또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이런 대목에서 지금 이 정순신 아들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조민과도 비슷한 상황을 지금 리마인드 시킨단 말이지. 뭔가 자꾸 교육계가 어떤 카르텔이 있고 그 카르텔 안에서 자기네들만의 합격자들이 결정돼 왔던 건 아닌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들끼리의 어떤 이런 끌어안기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모르쇠로 나가면서 끝까지 버티기로 나가는 이런 악습이 지금 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조민 사태 때에서 발동을 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 꼴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이런 논란 자체가 애들한테 비교육적이고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았구나라는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도 이 모양이면 이전에는 뭐 오죽했겠어. 예전에 심하면 더 심했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옛날에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그 치맛바람 좀 있고 엄마들이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선생님들 주면 선생님들이 걔를 그렇게 또 예뻐해. 이런 문화들이 옛날에 또 있었는데 이런 게 점점 커지고 번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 폭력자가 서울대까지 무난하게 감점을 당해도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수능 만점자라고 하더라도 저런 경우면 서울대 못 들어가야 돼. 서울대가 알고 받아줬다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서울대에 지금 윤리도덕적 문제가 지금 있는 거야. 그리고 지들이 말하지만 지들이 1점 이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점을 그렇게 해놓고도 합격을 했다는 것에서 서울대가 그냥 방관했다는 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서울대 자체에서 그동안의 어떤 우리들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더러운 이면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한 태도로 오늘 일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